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감 질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가 또 국감에서는 큰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서민들의 세금을 많이 올린다. 특히 뭐 재산세에 대한 얘기인데 종합부동산세야 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나 두 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한테는 공시가격 합해서 6억 이상이면은 이제 물리는 건데, 자, 이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건데 재산세가 많아진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서민의 증세로 이어지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정부 부동산 재산세 3억에서 6억 중산층 직격탄. 그야말로 뭐 공시가격 3억에서 6억이다. 이거는 뭐 서울에서는 서민 아파트죠. 부자 증세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에 실제로는 공시가격 3억에서 6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 이 보니까 공시가격 3억 정도면 실거래가로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6억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서울 각 지역 내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이 구간의 비중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증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증세로 귀결되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 이 구간 공시가격 3억에서 6억의 구간이 폭등을 했다. 비중이 2017년에서 2022년, 2017년 5월에 이제 현 정부가 출범을 했죠.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에 15개 구에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에서 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글쎄요, 공시가격 3억짜리 아파트가 중산층일까요? 중산층도 안 되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5억, 6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중산층입니까, 서울에서? 예, 서민이죠, 서울에서는.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 금강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비중의 증가를 보였다. 노원구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억에서 6억 구간이 부담하는 전체 재산세 총액은 22억 8천만 원. 노원구에서 3억하고 6억 구간. 그런데 이게 2020년에 178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22억에서 178억. 증가를 많이 했네요. 전체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무려 증가를 했다. 재산세 비중이. 도봉구의 경우에는 2017년 9억에서 2020년 70억으로 비중은 6.3%에서 40%로 증가했다. 자, 강북구에서는 3%에서 51%로 무려 증가를 했고, 금강구, 금천구에서는 2%에서 38%, 관악구에서는 23%에서 51%, 구로구에서는 8.4%에서 42.9%로 크게 폭등을 했다. 자, 이 밖에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모두가 50%, 47%, 45% 이렇게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 전체 시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 역시 늘었다. 서울 지역 내 재산세 전체 부과 건수나 부과 금액도 크게 늘었다. 전체 부과 건수는 2017년 322만 건에서 2020년 361만 건으로 39만 건이 늘어났다. 39만 건이. 2017년 8,900억 원에서 2020년 1조 5천억 원으로 16%가 늘어났다. 자, 이 중에 공시가격 6억 이상 재산세 상한제, 6억 이상은 재산세 상한세 30%를 둡니다. 전년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130%. 그러니까 작년에 10,000원을 냈다 그러면 올해는 13,000원이죠. 그러니까 30%를 넘을 수가 없다. 상한 부과 건수도 4만 건에서 57만 6천 건으로 13배가 증가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 6억 초과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3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를 최대한 과세할 수 있는 상한까지 다다른 경우 13배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에서 한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 부담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서민 증세 대상 지역이 된
강북 지역과 서남권 등에 우선적으로 재산세 감면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이 서민들의 세금을 자꾸 걷어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요즘에 자영업자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 직장인도 실직당해서 구조조정당해서 지금 실업자의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묶어놓고 있을 뿐이지 조만간에 이 경제 뇌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돈 10,000원이라도 서민들한테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계속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재산세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재산세 계산하는 방식은요,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는 건데, 자, 예를 들자면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다. 공시가격이 0.1%입니다. 6천만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는 6만 원을 더한 다음에 6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한 0.15%예요. 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19만 5천만 원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5%를 곱한 거를 더하는 겁니다. 19만 5천 원에. 3억 원 초과는 3억 원 초과 금액의 0.4%에 더하기 57만 원을 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억 원 초과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130%가 상한선이고요. 이 3억 이하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105%,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110%로 구하는 건데, 이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60% 공정시장 가입비율이죠. 이게 이제 할인율인데 이걸 곱해서 과세 표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1억이다. 공정시장 가격의 60%를 곱하면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서 이거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조금씩 들어간다는 점, 이거를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 지금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재산세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7억이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은 4억 2천이 되고 재산세는 105만 원. 도시지역분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해서 184만 8천 원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공시가격이 15% 정도 상향된다고 가정하에 지금 계속 10에서 15%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가표준액은 8억 500만 원이 되고요. 공시가격은. 과세 표준은 4억 8,300만 원이 되고 재산세는 130만 2천 원인데 도시지역분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총 납부액은 223만 8,600원으로 자, 올해보다 얼마가 늘어나죠? 약 40만 원 정도 늘어나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파트들도 서울에서 이 정도는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집 한 채만 있고 또 대출이 돼 있거나 벌이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요 4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아꼈을 텐데, 예.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이 아파트가 내년 되면은 15% 오른다는 가정하에 8억 500인데 자, 2022년이 되면 15%다. 그러면 이제 9억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시가격? 9억이 초과가 되면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민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까지 이제 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요 부분에 대한 서민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을 한번 도마 위에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개정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현재 이슈가 되는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이메일로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